수술은 이 뭐 보통 이제 외과적 치료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고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수술이라고 얘기를 하죠. 이제 수술은 쉽게 말해서 이제 이 내시경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요즘 복강경 수술도 있고 뭐 그다음에 완전히 이제 뭐 또 심한 경우에는 완전히 개복을 하거나 혹은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걸 이제 우리가 말하는 수술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수술은 이 절개가 우선 기본이 되는 거죠. 그래서 뭐 어떤 부위 특정 부위를 절개를 해서 그 암이 있는 그 장관이라든지 장기 그다음에 이게 조금 더 림프절까지 보통 이 전이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인근 림프절이라고 그러는 그 림프절을 같이 절개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수술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대장암의 경우에는 이 대장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? 회장, 맹장, 회맹장, 그 다음에 우리가 볼록볼록하게 된 것을 이제 결장, 그리고 S상 결장, 그 다음에 직장, 그리고 항문, 이걸 통틀어서 우리가 이제 대장이라고 얘기를 하죠. 그래서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결장, 또 뭐 일본 사람들은 뭐 직장에 좀 더 많이 그 암이 생긴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부위별로 결장 수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결장은 대충 한 2m 정도가 됩니다. 그리고 암이 예를 들어서 한 3cm 됐다고 그러면 앞으로 10cm, 뒤로 10cm. 그러면 암 자체는 한 3cm인데 23cm를 잘라내는 거죠. 2m 중에서.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주위에 혹시 이제 암이 많이 퍼졌을까봐 그런 걸 이제 가능성을 작지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병소 양쪽으로 한 10cm 정도씩 그렇게 잘라냅니다. 절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절제된 부분들을 서로 붙이고 이렇게 합니다. 그래서 이 결장의 경우 그 절제한 그 결장의 어떤 길이에 상관없이 수술 후에 뭐 기능 장애는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암이 있는 그 부위에 따라 절제하는 범위를 결정을 하고 그 수술 방법에 따라서 수술 방법은 그 부위에 따라서 회맹부 절제술, 그 다음에 이 결장 우반 절제술, 여기서 이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것을 이제 결장 우반 절제술로 하고 또 횡횡 절제술 가운데로 이렇게 가는 걸 횡행 절제술, 그다음부터 내려오는 부분을 결장 좌반 절제술, 그다음에 S자 모양의 S상 결장 절제술로 보통 나누어 부릅니다. 이 두 번째는 그다음에 이제 직장 수술인데요. 이 사실은 이쪽으로 이제 내려갈수록 좀 더 조금 어렵죠. 특히 이제 직장은 우리가 말하는 골반 그 뼈 속에 그 깊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고 또 그 주위에는 뭐 신경이나 근육, 그 외에 이제 그 뭐 전립선이라든지 방광, 뭐 여성의 경우에는 뭐 자궁, 난소 뭐 이런 등 아주 배변이나 배뇨, 그러니까 이 대변을 하거나 소변을 보거나 혹은 이 성기능 등의 그 역할을 하는 그 일상생활에 아주 그 중요한 기관들이 있고 직장과 거의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들은 다 이제 그 아주 민감한 부위들이잖아요. 그래서 이 직장 수술을 할 때 그 자율신경들을 잘못 건드려 버리면 뭐 젊은 나이에 뭐 성기능이 완전히 죽어버린다든지 또 무슨 이 배뇨 뭐 소변을 보는 이게 그냥 잘 안 된다든지 뭐 이러기 때문에 아주 이쪽 부위는 아주 그 민감하고 그렇습니다. 그 직장 수술은 실제로 굉장히 그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기술입니다. 그런데 요즘은 그래도 그 자율신경 부위들을 잘 그래 살펴가지고 우리는 모르지만 전문의사들은 그걸 잘 살려놓으면 이 수술을 하고 난 뒤에도 뭐 전에는 그냥 막 우리가 한 20년 전에는 자르고 나면 보통 직장 자르고 나면 그런 성관계도 할 수 없고 뭐 소변도 제대로 볼 수 없고 막 이랬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전부 그런 걸 이렇게 살려낼
그런 정도의 이제 그 기술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. 그렇지만은 그만큼 이제 위험하니까 의사들도 뭐 신이 아니고 인간이니까 실수를 하게 되면 이제 그 굉장히 어려워지죠. 그 남은 생활, 인생의 삶의 질이 엄청 떨어져 버리는 이런 이제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부위 때는 충분한 서로 이 상의를 해가지고 그런 가능성도 다 각오하고 그렇게 수술을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. 그래서 그만큼 이 민감하고 어려운 수술이기 때문에 요 직장 수술에 대해서도 이제 그 조금 더 세분하게 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그 직장 국소절제술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이 초기 그 직장암에서 암이 있는 부위가 이제 항문에 가까울 경우에 그 항문을 통해서 암이 있는 그 부위만을 절제하는 항문 경유 절제. 이런 경우에는 대개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도 하는 경우가 아무래도 많겠죠. 또 그것보다 더 깊은 곳에 이제 암이 있을 때는 이 항문에서 이제 역으로 거꾸로 올라가는 거죠. 이게 그 엎드린 상태로 궁둥이동에서 이 절개를 해가지고 우리가 부르는 선골이라고 그러는데요. 신선선자 그 뼈골자를 쓰는데 이 선골을 통한 절제를 하거나 또 이 우리가 변을 잡아주는 그 관략근을 통한 그 절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런 걸 이제 국소절제술이라고 그러고요. 두 번째로 이제 전방절제술. 이 전방은 우리가 말하자면 몸을 누워서 그러니까 앞에 보면 우리 이 배 쪽을 째가지고 하는 것을 이제 전방절제술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배 쪽을 절개해가지고 암이 있는 장관을 이제 절제하고 이제 봉합을 하는데 그 봉합하는 또 위치에 따라서 뭐 위쪽 고위 전방절제술, 뭐 아래쪽 저위 전방절제술 뭐 이렇게 보통 나누기도 하고요. 특히 이제 그 아래쪽 전방절제술을 할 경우에 그 봉합시키는 그 부위의 안정을 시키는 목적으로 잠시 동안 그 인공항문을 만들어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럴 때는 이 직장 가까이를 했으니까 거기에 지금 뭐 수술을 했으니까 이 변이 제대로 글로 나가면 뭐 사람이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?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전에서 빼가지고 했다가 이 직장 그 수술 부위가 잘 아물면 다시 거기를 열고 인공항문은 다시 그 폐쇄를 하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전방절제술이라고 그리고요. 또 세 번째로 직장 절단술. 이거는 이제 완전히 이제 직장을 다 잘라내는 거지요.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그 인공항문을 아주 영구적으로 직장 자체가 뭐 다 잘라냈으니까 할 수 없이 옆구리 쪽으로 이렇게 그 관을 빼내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그 인공항문을 옆에 차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죠.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아주 전문적이긴 하지만 관략근 사이 절제술, 관략근 간 뭐 직장 절제술이라는 것도 또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항문에 아주 가까운 그 하부 직장암의 경우에 항문의 일부 근육만 이제 이렇게 절제를 하고 또 그래도 이 인공항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심리적으로도 쇼크도 많고 또 평생 살면서 그게 참 여러 가지 불편하고 특히 아직 젊은 사람의 경우에는 참 이 가족들하고 같이 생활을 해야 되고 부부 생활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시간하면 그 항문을 이제 살리려고 요즘은 많이 노력을 하고 또 그런 기술의 발달로 이 항문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정말로 아주 고도의 기술이 이제 필요한 그런 전문의의 경험이 필요하고 이런 것이 있지만 이게 꼭 한다고 해서 뭐 완치가 된다거나 뭐 기능 장애의 뭐 경감 효과가 확실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정말 잘 판단을 해야 합니다. 그러나 할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그 항문을 살려놓으면 이 스토마 소위 인공 항문을 안 달고 다니는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살면서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고 삶의 질이 좋아지는 거죠.
그다음에 이제 그 보다 최근에 와서 이제 생긴 건데 이거는 뭐 최근은 아니지만은 약간 최근에 우리가 말하는 복강경 그 대장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럼 뭐 대충 보면 이제 그 이 복강 우리가 배 쪽에다가 구멍을 한 서너 개 뚫습니다. 아주 가느다란 구멍을. 하나는 이제 내시경 구멍이고 또 한 두어 개는 들어가서 그 집게가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그런 그 겸자라고 하는데요. 이 집게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멍을 한 세 개 내지 네 개 뚫어서 그걸 가지고 수술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복강경 수술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런 수술이 나오는 이유는 수술이라는 게 뭐 이렇게 절개해서 하면 뭐 의사도 편하고 하지만은 환자는 그만큼 그 회복하는데 여러 가지 그 불편함이 있고 힘이 들고 또 수술 후유증으로 뭐 고생도 많이 하고 뭐 심지어는 사망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뭐 이렇게 막 잘라가지고 뭐 피를 뭐 사방으로 흘리다 보면 그 혈액을 통해서 암세포가 여러 군데로 가고 뭐 이런 그 우리가 알 수 없는 위험들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이제 그 수술들을 배를 안 째고 하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뭐 내시경 수술도 나오고 복강경 수술도 나온 겁니다. 그래서 이 복강경 수술을 보면 우선 탄산가스를 그 넣어가지고 복부를 부풀립니다. 그리고 그 작은 구멍을 서너 군데 뚫어가지고 하나는 뭐 전용 카메라를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수술을 하죠. 말씀드린 대로 개복 수술에 비해서 우선 상처 부위가 작기 때문에 수술로 그 인한 몸에 육체적 부담이 적고 또 수술 후에 아주 회복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 대장암에 대한 그 수술 건수는 복강경 대장암 수술은 해마다 늘고 있는 그 추세입니다. 그렇지만은 통상의 그 개복 수술에 비해서 림프절 절제 혹은 림프절 이제 그 의사들은 곽청이라고 그러는데요. 림프절 곽청 우리는 막 그냥 절제라고 뭐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. 이게 이제 어렵지 않겠습니까? 왜냐하면 대장도 있어야 되고 그 인근 림프절까지 이게 자르려고 하다가 보면 복강경은 아무리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 자체가 움직일 수 있는 이게 적기 때문에 공간이 적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뭐 아무 기술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겠죠. 그래서 우선 수술이 편하다는 점에서는 확실히 도움이 되지만 완치라는 걸 우리가 그 염두에 두고 생각한다면 또 그 개복 수술이 그만큼 몸에 데미지는 크지만은 뭐랄까 그런 완치라는 그런 의미에서 확률은 역시 개복 수술이 좋습니다. 그런 걸 이제 하시고요.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그 바이패스 수술 혹은 이제 우리가 말하면 우회 수술이라고 하는데요. 암에 의해서 이 대장이 막혀버립니다. 뭐 대장이 우리가 알다시피 보면 요만한데 암이 커져가지고 그렇다고 이 암을 뭐 아직 뭐 자를 수 뭐 없다든지 무슨 아니면 또 조금 기다렸다가 잘라야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그 뭐 먹은 것들이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이걸 그 통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병변 주위를 앞뒤로 해가지고 바이패스 우리가 이렇게 우회하는 수술을 보통 바이패스 수술이라고 합니다. 근데 이런 이제 그 수술을 또 해놓고 나면 아무래도 또 그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안 생길 수가 없겠죠. 특히 이제 그 수술 후에 보면 이 양쪽에 잘라내고 새로 이제 이걸 봉합을 한다고 그러잖아요. 아주 꾸몄는데 그 꾸몄는 게 뭐 제대로 잘 안 꾸며지는 수도 있고 뭐 그걸로 또 뭐가 뭐 새 나오기도 하고 또 뭐 감염이 생기기도 하고 상처도 나고 또 꾸맨 자리가 이게 붙으면서 서로 장끼리 또 이렇게 이게 공간이 생기지 않고 같이 붙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런 걸 이제 보통 우리는 장폐색이라고 그러는데요. 그럼 이걸 이게 벌리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런 그 수술을 하고 나면 의사가 신이 아닌 이상 이런 그 크고 작은 후유증이 생기게 마련입니다.
그래서 이럴 때에도 이것도 수술을 하면 생길 수 있는 어떤 한 과정으로 이해를 하셔야지, 내가 돌팔이 여사한테 뭐 해갔다가 말이야 이 수술을 영 잘못해가지고 뭐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,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걸 또 미리 항상 아시고, 또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그거는 대충 다 해결 방법이 있으니까 시간은 좀 걸리지만,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 겁을 먹어서도 안 된다, 그런 말씀을 제가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우선 그 가장 많은 후유증이 봉합 부전이죠. 부전이란 건 뭐 잘못됐다는 거죠, 쉽게 말하면. 그래서 이게 잘 이어지지 않아 가지고 그 장의 내용물, 그러면 뭐 쉽게 말하면 물로 된 변, 좀 묽은 변,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이 장의 내용물이 막 새어나와 가지고 우리가 복막염이 생기고 뭐 복수가 차고, 또 이게 봉합이 안 되면 그런 경우에 이제 염증 뭐 이런 게 또 생기니까, 그러면 또 열이 나고 뭐 한기가 나거나 뭐 복통이 생기고 이런 경우는 그냥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, 이건 의사하고 같이 잘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또 약도 먹고 하면 잘 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대책으로 말하면 감염이나 이 증상에 대한 어떤 치료를 따로 이제 하거나, 또 식사를 자제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재수술을 하지 않고 그 병원에서 다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. 두 번째는 그 수술 상처, 수술창이라고 그러는데, 이 상처에 감염이 생기는 경우는 뭐 이건 아주 허다합니다. 그러니까 이런 수술을 하면서 이제 복부의 봉합 부분에 세균에 의한 어떤 감염이 일어나는 수가 있거든요. 그럼 좀 붓게 부어오르거나 통증이 약간 생기거나 뭐 열이 좀 나거나 이런 부분에, 또 그 봉합 부분에 고름이 나는 수도 있습니다. 이렇지만은 그걸 보면 이 식사나 수분 섭취를 좀 줄이고, 또 진통제도 맞고 항생제를 먹으면 이건 다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서 다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로는 이제 장 폐색이죠. 장애들이 붙어버리는 유착이 막 돼가지고,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보통 수술 후에 장의 작동이 나빠지거나 변이나 가스가 잘 나오지 않는 수가 많지요. 그렇게 되면 복부에 심한 통증이 오거나 이 구역질 구토가 생깁니다. 그 밑으로 안 가니까 위로 막 올라오는 이런 경우죠. 그래서 이런 이 원인을 보면 수술한 부위 주위에 대해 염증이나 염증의 영향으로 이 장이 이제 이렇게 붙어버리거나 작아집니다. 이런 것도 뭐 크게 걱정하지 말고 의사와 하면, 의사들은 그 정도는 다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때는 식사나 수분 섭취를 줄이고 또 상황을 좀 보면 통증이 가라앉고, 왜 인간에게는 자기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. 거기에다가 또 뭐 항생제도 좀 주고 주사 맞고 이렇게 하면 이런 부위들이 좋아지니까, 수술 후에나 수술됐는데 뭐 금방 큰 기대를 했다가 아이고 뭐 아프고 열나고 뭐 이러면 너무 겁을 먹지 마시고 그냥 의사와 의논하시면 후유증들은 다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.